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2022년 대비 지방직 서울시 대비입니다.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 이번 2회 난이도는 제가 볼 때 중하도 정도 되고 역시 최소 90에서 95점 정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문제를 스피드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봅시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국가, 부여, 고구려, 옥주, 동해, 사만에 대한 설명이겠죠. 동해는 특산물로 당군, 과마, 반어피, 이거는 당과반 이렇게 다 암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민며느리제는 옥저죠. 서옥제는 고구려고, 그래서 아주 쉬운 선지로 X 체크할 수 있습니다. 부여는 말, 주옥, 모피에도 많은 철을 생산했다. 그러니까 부여 특산물로 말, 주옥, 모피. 부여는 오곡은 생산이 되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운 문장이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지만 아니 무슨 부여에서 뜬금없이 철이 나옵니까? 그리고 철을 가지고 중개무역을 했으면 사만중의 변환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쉽게 X. 옥제는 지금 여기 민며느리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결혼할 여자 집에 가서 미리 노동력을 제공한다. 서옥이라는 가옥에서 살았다. 이거 고구려 서옥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틀렸고요. 민며느리제는 결혼할 여자가 남자 집에 미리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였죠. 고구려는 약탈해온 식량을 부경이란 창고에 저장했다. 여러분 그만큼 산악지대고 또 열심히 농사짓기 어려운 구조였고 또 고구려 사람들은 기록에 의해도 사납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약탈해온 식량을 부경이란 창고에 저장했기 때문에 고구려 사료에 보면 앉아서 놀고 먹는 자, 좌식자가 1만여 명이나 되는 큰 사회였다. 이런 기록이 있죠. 또 동맹 10월에 이런 제천행사 했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의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왜 왕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나? 있습니다. 나라 영토를 왕이 직접 실은 순수란 단어만 가지고도 끝내야 되는데 진흥왕의 순수비, 진흥왕의 비석들을 이야기할 때 영토 확장 과정을 생각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백제성왕은 한강 하류를 차지할 때 진흥왕은 한강 상류를 차지합니다. 이때 단양 적성비를 이사부가 세우는데 그 다음 성왕을 배반하고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북한산 수수비를 세우죠. 그리고 대가야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창녕비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진흥왕이 함경도까지 진출해서 황초령비, 마온령비를 세우는데 자 보세요. 이 5개 비석 중에 북한산 수수비부터 창녕비, 황초령비, 마온령비는 진짜 진흥왕의 순수비야. 왕이 직접 가서 그곳에 비석을 세웠다고. 그러나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왕은 벌써 진흥왕이겠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 있나? 비석들 발견된 건 순수비 4개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석 이름을 아예 그냥 줘버렸어요. 밑줄 친 왕은 진흥왕이야. 문제는 이렇게 갑니다. 진흥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죠. 1번 율령이 반포되었다. 신라 왕들 중에 율령을 반포했으면 법흥왕이고 이걸로도 아쉬운지 울진-봉평비를 주었습니다. 영천 청제비와 울진-봉평비는 법흥왕 때 비석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백제 비유왕과 나제동맹을 5세기에 체결했으면 눌지마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정답이 아니고 신라왕 중에 한화 정책, 그럼 중국을 따라가는 정책, 이거 약간 좀 그냥 신라에서는 지증왕으로 봐야 되고 통일신라에서는 경덕왕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보시면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상국을 정벌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신라의 지증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생님, 여기 단양 적성비도 이사부가 만들었다면서요. 여기 지증왕 때 우상국을 정벌한 것도 이사부란 말입니까? 지증왕 때 이사부는 아주 어리고 젊은 이사부, 진흥왕 때 이사부는 늙은 이사부. 같은 인물이에요. 오케이? 6세기 신라왕들 순서가 지증, 법흥, 진흥, 진지, 그리고 진평왕 이렇게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라면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칠부에게 국사의 편찬을 명하였고
고구려 풍녀 해량의 도움을 받아 불교의 교단을 정비했다. 기본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던 게 놀지마리간이고 불교를 공인한 게 법흥왕이죠. 그리고 불교 교단을 정비한 게 진흥왕이다라고 시험 출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칠부 국사는 진흥왕이고 고흥의 서기가 만들어진 건 근초고왕이다. 역시 암기해야 될 내용이니까 실제로 고구려 풍녀 해량까지 이야기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 4번 자체가 진흥왕의 정답으로 아주 쉬운 선지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정답이 아닌 3개의 선지가 완벽하게 진흥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의 업적으로 적절한 것. 그는 계율을 어겨 아들을 낳은 후 속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누구야? 설총이야. 이 사료가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노래춤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전했다.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까지도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누구나 아미타불만 외치면 서방 정토 극락의 세상에 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아미타 신앙은 원효고 관음신앙은 의상이고 원효입니다. 원효 업적, 아미타 신앙. 문제 깔끔하지 않았다. 여기 아미타불 해놓고 아미타 신앙 전도의 불교 대중화. 근데 실제로 지금 사료의 불교 대중화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겠지 아미타 신앙이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1번 깔끔하게 가고요. 세소고개를 지어 화랑도의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원강법사죠. 진평왕 때 걸사표까지 썼던 원강. 황룡사 구층탑의 창건을 건의했다. 선덕여왕 때 자장이죠.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했고 제자를 양성했다. 진골 귀족 출신의 당나라에 유학해서 지엄의 제자가 되어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해동 화엄종을 창시했던 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상 원효 문제가 나오면 선지의 의상이 깔릴 수밖에 없고 의상 문제가 나오면 또 선지의 원효가 깔릴 수밖에 없어서 원효하고 의상 그리고 고려의 의청과 진울은 불교의 4대 천왕 정말 시험 출제 많이 되니 확률 50%입니다. 원효 의상은 각각 비교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삼국시대 어느 나라에 대한 기록이다. 이 나라와 관련된 설명. 동북 여러 부락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삼국시대 어느 나라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역에 동원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16세 이상 자유민 남자, 60세 이하의 남자들이 역에 동원되었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통일신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그냥 15세 이상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위례성을 수리했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백제네. 백제 초기 수도를 우리가 한성 혹은 위례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위례 신도시 꼭 거기 집을 샀어야 했는데 집값이 그렇게 오를 줄 저도 몰랐습니다. 상무적 기풍이 있다. 여러분 상무적 기풍은 당연히 고구려에도 보이고 백제에도 보이죠. 말타기 활쏘기를 좋아한다. 고구려 사람들도 말타기 활쏘기 좋아하고 백제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백제라는 힌트가 여기 나왔습니다.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는 3배를 배상케 한다. 그러니까 초기 고구려와 초기 백제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일책 12법이 있었던 게 고구려죠. 아니 부여의 사조목의 법에서도 일책 12법이 있었지만 고구려에서도 남의 걸 훔치면 12배로 갚게 했단 말이죠. 근데 백제는 2배 갚게 했다니까. 그런데 관료가 뭔가 횡령하거나 그랬을 때는 3배를 배상토록 했고 정신토록 금고형에 처했다고 씨발 대한민국 김영란법을 이딴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공직자 살 떨리겠습니다. 오케이? 백제죠. 노동력 확보와 조세 수치 목적으로 민정문서가 만들어졌으면 통일신라. 투와 바둑 및 장기와 같은 오락을 즐겼다. 정답으로 쉽게 떠지지 않는 문장인데 제가 지금 난이도가 중하라고 했습니다만 약간 까다로울 수 있겠다. 근데 너무 선지가 아니 골품이 나왔으면 무조건 신라고 형사치수제 나왔으면 이거 부여도 맞고 초기 고구려도 맞는데 게르부 고씨 왕계승이라고 했으니까 고구려고 나머지 선지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 4번 문제도 난이도 하. 동의합니까? 다음 문제. 다음 중 발해사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발해입니다. 대조영은 처음에 나라 이름을 진국이라고 했죠.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 그래서 이제 나라 이름을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발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했던 게 실제로 대조영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냐 하는 거 시험에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어렵게 하려면 당나라로부터 발해 군왕이란 칭호를 받았던 건 고왕이었던 대조영이고 발해 국
왕 칭호를 받았던 건 3대 왕 문왕이다.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되는, 아니 우리 한국사 시험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단 말이죠. 최근에 시험이 너무 갑자기 쉽게 나와서 괜한 이야기를 했나 싶기도 합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발의 왕은 무조건 무왕과 선왕, 미안요, 무왕과 문왕과 선왕 업적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죠. 문왕의 업적이 너무 많으니 무왕과 선왕의 업적 잡고 나머지는 다 문왕의 업적이겠거니 해버리면 되죠. 무왕은 장문유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도 선제 공격했다. 맞는 문장. 문왕은 중경에서 상경을 천도한 후, 중경에서 상경 천도한 건 문왕이 맞죠. 발의 수도 이동 과정 제가 다 정리 안 해줘도 이제는 되죠. 한 번만 하겠습니다. 동모산에서 공국했다가 중경으로 갑니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갑니다. 상경에서 잠깐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상경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때 왕들 봐봐. 동모산에서 건국한 건 대저용인데 중경으로 천도했던 건 무왕이라는 기록도 있고 문왕이라는 기록도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도 다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경에서 상경 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문왕이죠.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발의 수도는 상경이기 때문에 처음 상경으로 천도한 게 문왕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문왕이 상경에 주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경에 지금 발의 수도터에는 9개의 큰 절이 있었고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야. 다만 문왕이 왕을 굉장히 오래 하죠. 56년인가 했죠. 이 문왕이 자기 죽기 전에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잠깐 동경으로 가요. 근데 문왕 다음에 왕, 이것도 문왕이야. 그러니까 근데 문왕 다음에 왕이 하필 백제 성왕하고 이름도 같은 성왕이야. 성왕이 다시 상경으로 천도했고 나중에 거란에게 멸망할 때까지 발의 수도가 상경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장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문왕의 업적 중에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 문왕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왕은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서 중앙 정치 조직을 확립시켰죠. 그런데 5경 15부 62주 지방제도 정비는 발의 선왕이잖아. 말도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 가겠습니다.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실제로 선왕이 요동까지 진출했으니까 고구려 멸망하고 되찾지 못하고 있었던 요동을 확보한 게 발의 선왕이고, 그래서 발의 최고 전성기를 선왕 때 국하고 해동 성국이란 칭호를 들었던 거 아니야. 됐죠? 다음 문제. 고려척이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태조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며 서경을 중시했어. 맞죠? 아니 실제로 궁예의 명령을 받고 평양을 확보한 것도 왕건이고, 왕건 입장에서는 실제로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각 지역에 호족들이 설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평양은 호족이 없는 곳이니 서경은 길진이 왕은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하여라 하고 훈유 10조에도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맞는 문장. 광종은 이제 광종의 불교사적 업적 공부할 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고려 승려 의천 진울만큼 선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스님들이 균여, 요회, 해심, 보우, 의통재간 뺄까요? 이 정도 4명은 좀 잡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여기 균여가 나왔습니다. 균여가 기법사에서 교종을 통합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죠. 균여가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하면서 화엄사상을 정비했다. 보현 10원가를 남겼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성종은 최승로가 바친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정치 일환으로 주자감을 설치했다. 국자감이죠. 주자감은 발의 문왕이죠. 국립대학 이름을 지금도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한번 한다. 소수리망의 태학. 고구려입니다. 됐어요? 백제, 신라, 국립대학이 안 나오다가 신라가 통일하고 신문왕 때 국학이 나옵니다. 물론 이 국학을 한화정책에 입각해서 태학 혹은 태학감으로 갔다가 다시 국학으로 돌아오죠. 태학감으로 갔던 건 경덕왕이고 다시 국학으로 돌아온 건 해공왕이고, 이건 지금 고구려입니다. 얘는 신라야. 그래서 여러분, 통일신라가 후반에 국학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고려 초기에도 국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학을 고려 성종이 국자감으로 명칭을 바꾼 거야. 근데 이 국자감이요, 원간석기에 약간 격화되면서 다시 국학이란 칭호로 가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화살표해야 되나? 근데 이 국학을 성균관로 개편했던 게 충렬왕이다 하고 공무원 시험에 나오죠. 원래 이 성균관로 개편되는 과정도 성균각, 성균감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그냥 우리 시험에는 충렬왕이 국학을 성균관로 개편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자감, 고려국립대학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었잖아. 그런데 그 국립대학 성균관에서 기술학부를 날려버린 왕이 공민왕이야. 그래서 공민왕이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다 관학진흥책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성균관이 조선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발해가 빠졌잖아요. 발해 국립대학은 주자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주자감을 가지고 국자감하고 장난질 해놓은 거 아니야? 옳지 않은 것 정답 한번 떨어지고요. 경종은 고려왕 경종.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시과를 실시했다. 시정전시과죠. 시정전시과는 경종, 개정전시과는 목종, 경정전시과는 문종. 이거 암기 안 돼 있으면 이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사건들을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뭐 너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우리가 뭐 대외관계 공부할 때 11세기 거란 요나라, 12세기 여진 금나라, 13세기 몽고 원나라, 14세기 홍건적 왜구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란 더군다나 이건 뭐 거란 3차 침략인데 그냥 거란하고 써볼게요. 3차 뭐 1018년하고 우리가 연도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11세기 그 무렵이야. 무신 정권이 강화도 천도했다. 그럼 이건 무신 집공기 시작 아니냐, 무신 집공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침략해 왔을 때야? 몽고가 침략하니까 고종 때 최후가 개경 백성들과 함께 강화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몽고야. 홍건적 침략했어.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했어. 여진. 그럼 여러분 거란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11세기. 여진 12세기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몽고 원나라 니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홍건적 딕은 나오면 순서 딱 떨어지겠네. 됩니까? 다음 문제 갑니다. 쉽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사회 모습. 가장 적절한 것. 어디 보겠습니다. 왕이 명하기를 개경 내 백성들이 역질에 걸려 마땅히 구제도감. 끝났어요. 구제도감, 구급도감 하고 나오면 무조건 고려죠. 진짜 나머지는 힌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수도에는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이 있었다. 근데 이걸 여러분 고려하고 조선을 항상 비교하자라고 했죠. 이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이 조선까지 그대로 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니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때 동서대비원은 고려 문종 때 만들어졌고 해민국은 고려 예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막 선지에 깔렸단 말이죠. 됩니까? 이건 그럼 중앙이면 지방은 어떻게 하냐고, 지방은. 고려는 지방민들 뭐 구제하기 위한 뭔가가 없어요. 유랑민들 어떻게 하냐고. 고려는 유랑민들 뭐 없습니다. 근데 조선은 여기 재생원이 있었고 여기 동서 활인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 활인서가 동서 대비원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동서 활인서는 조선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대신 고려는 이렇게 큰 재해가 있거나 그럴 때 그 재해민들 구제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그게 바로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고려예요. 근데 농사직설 세종이죠. 선지 쉬운 거 봐. 병자에게 의학부 해민국은 고려나 조선이나 다 있으니까 여기 봐. 동서활인서는 조선이라니까요. 그리고 진대법 이거는 근처 고국 천황 때잖아. 너무하잖아. 을파서건으로 진대법 실시했다. 고구려 2세기.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고려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신직공기 이규보는 동명왕편, 그 다음 백운서설, 국선생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주심포 양식이죠. 그래요. 고려 건축물은 성불사 응징전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죠. 이것 말고는 전부 다 주심포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7차 교육과정에 보면 국사 교과서에 고려 전기는 주심포고 고려 후기부터 다포다. 이 다포가 조선시대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은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다 주심포 양식이라는 거죠. 성불사 응징전만 다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천사. 시험에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 월정사 팔각국중석탑과 경천사 십중석탑. 얘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얘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알아야죠. 아이, 경천사 십중석탑은 원각사 십중석탑에 영향을 끼치고 고려시대는 이렇게 다각 다층탑이 유행한다. 받침대가 보편화된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슨 송나라야. 이건 진짜 중학교 내신 수준이고 시험에 수백 번 나온 문장이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강진 만덕사 요새가 백년결사운동을 주도했죠. 참회에 중점을 둔 법화신앙하고 암기하고 계실 겁니다. 다음 문제. 밑줄 친 이 기구 보겠습니다. 옳은 것. 이런 문제가 계속 작년 국가직, 작년 지방직, 올해 국가직이 나왔단 말이죠. 건국 직후 고려시대 왕명 출납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추원 제도를 이어받아 이렇게 승지방 설치했고 정종이냐. 말이 정종이지. 이건 이방원이 만든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왕명 출납 기능으로 승정원 가겠습니다. 사헌부, 어사대가 명칭만 바뀐 거고요. 사간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들을 태종 이방원이 독립시킨 게 사간원이고요. 승문원하고 헷갈릴 수 있죠. 특히 굉장히 많은 육조 밑에 속사 소가문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속사 소가문 중에 5개는 암기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가 승문원입니다. 승문원은 외교를 관장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승정원하고 승문원하고 장난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 국사교과서에도 나오는 장례원 기억하셔야 되고 옥세 담당했다 정답을 한번 떠줬죠. 상서원 잡아야 되고 교서관은 궁중 도서관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예문관이 왕의 교서를 담당했다는 거. 그래서 교서관하고 예문관하고 단어도 많이 바꾼단 말이죠. 이거 5개 암기해라. 강조했습니다. 오케이? 자, 11번 넘어갑니다. 가라 사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개우정난이 몇 년, 갑자사화가 몇 년, 제가 정근대사는 삼국통일과정과 후삼국통일과정 말고는 연도로 공부하지 말라고 했죠. 하다못해 뭐 황국 그리고 예속논쟁 2번과 황국 3번도 연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갑, 경기갑, 서남서 이렇게 암기시켰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정확히 어느 왕 때 일어난 사건인지는 여러분이 안단 말이죠. 개유정난 세조입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4번의 사화,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예요. 그 다음 여러분 중종 때 삼포해란이 있었고 명종 때 을묘변, 연도도 10월 1555. 근데 연도 암기하지 마세요. 이건 명종인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중종 때 삼포해란 때 비변사가 임시 군사기구로 만들어졌고 명종 때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기묘사는 조광조가 죽었던 중종 때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계산하면 이거 뭐 정답 못 골라내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12번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골라라. 가는 선년에 대한 제사 유교윤리를 보급하며 향촌 사림의 결집 기능을 하였다. 그러면 선년에 대한 제사니까 선으로 갈까요? 수험한국사에서 좀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성현에 대한 제사는 향교고 선년에 대한 제사는 서원이다. 그런데 지금 서원 고르면 되는데 전국 부목 9년 각각 만들어지면 이거는 관악인 향교죠. 서원하고 향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얘는 사학이고 얘는 관학이야. 관학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장해. 여기 만들어진 향교는 수령들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잖아요. 향교고요. 중앙에 대성전이 있고 생원과 진사를 입학 자격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속과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습니다. 각각 100명씩 선발하는 게 원칙이었죠. 성균관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정답이 좀 어렵다. 뭐 서원 그러면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다. 안양을 모시기 위한 서원이었다. 선연에 대한 제사와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가람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혼재돼 있다. 향음주례 했다. 그리고 각종 유명 인물들 서원 있잖아요. 뭐 이왕의 도산 서원이라든지 이일을 모시는 자운 서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서원을 출제할 수 있고 서원을 철폐하려고 했던 영조와 대용군 문제 출제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노비 등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노비를 받고 국가로부터 세금이 면제가 되면 이게 사액 서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답으로 떨어질 만한 문장은 아니었는데 나머지가 서원이 아니야. 좌수 별감을 선발했다. 여러분 유양소의 우두머리가 좌수와 별감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난이도를 중을 줘야 될까? 그런 난이도 절대 상은 아닙니다. 이 문제 하나가 난이도 중 정도 가고요. 13번 다음 자료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골라라.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춰 재산을 계산해 토지 몇 부를 한호에 영업정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전론이야. 4인 가족의 생계가 가능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이라 지정해놓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를 가능하도록 하자. 그럼 이건 누굽니까? 이익이죠. 그러니까 실학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도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어. 결과적으로 중농주의 실학자와 중상주의 실학자 시험에 잘 나오는 7명의 저서만 암기하고 계셔도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는 말이죠. 홍대용의 의산문답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 맞죠? 한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무한우주론, 이런 문제도 기출된 바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실온과 허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정설을 이야기했죠.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북학이 그래서 청해문물을 적극 수용하자. 우물의 비유, 소비 권장 알고 계시죠?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정약용 저서는 한 우리가 10개 정도 잡아야 됩니다. 아방강역고, 대동수경, 아흥갑비, 삼논설 다 알고 계셔야죠. 그 다음 이익의 송호사설이니까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천지만물 인사경사 시문까지 잡고 계시고 백과사전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제작된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도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태종 때 만들어진, 실은 원나라의 혼일강리도에 우리 조선의 팔도도를 첨부한 건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로 중국 중심의 세계 지도지만 한반도가 실제보다는 크게 그려졌다.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맞는 문장입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일본까지 있습니다.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정상기 동국지도. 여러분, 이놈의 동국지도는 왜 이렇게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까? 그럼 동국지도는 세조 때 동국지도가 있고 영조 때 동국지도가 있는데, 세조 때는 양성지죠. 근데 이때 세조는 양성지에게 명해서 지도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지가 최초 실측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세조 때 동국지도인데, 영조 때 양성지랑 또 이름도 발음도 비슷해. 정상기 비슷한가? 양성지, 정상기. 이 정상기는 영조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지도를 만든 거야. 근데 얘는 최초의 축척을 사용했다. 축척인데 여러분, 대동의 지도가 십리마다 방점을 찍었고 이 동국지도는 백리마다 방점을 찍었다. 그 백리하고 십리 단어를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지금 바꿨잖아요. 잘못된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척이 사용되면 거리와 면적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조선 방역지도 명종 때입니다. 만주와 대마도를 포함하고 있어 당시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난이도가 중짜리 문제인데, 이 정도면 전체 난이도를 중 봐야 되나? 왜냐면 요즘 공무원에서 이렇게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사를 쉽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좀 난이도가 중은 된다라고 봐줘야 되나? 김정호 대동의 지도는 산줄기와 물줄기 등이 체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산맥과 하천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지도였죠. 다음 문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라 가면군을 격파하고 황토현에 꿈을 안고 함께 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주성을 1894년 4월에 점령합니다.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집강소, 정확하게는 전라도의 집강소가 만들어지죠. 맞는 문장. 농민군은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초로 내세우며 우금치에서 94년 11월에 일본군에게 패배합니다. 자, 동학 농민군들이 패전개혁안을 발표하죠. 그런데 노빔서 소각이 있고 무명잡서 폐지 있지만 여러분, 해상공국 혁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에서 뭔가 없애자라고 할 때 해상공국 혁파하자, 내시부 폐지하자, 규장각 없애자, 환상미 없애자, 이거 4개 없애자는 걸 암기해야만 하잖아요. 해상공국이 83년에 만들어졌고, 이거 대원군이 보부상들에게 뭔가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만든 게 해상공국이었고, 그래서 1년 후인 84년에 급진기합화가 해상공국을 혁파하려고 했다는 걸 안다라면,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자료 정부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죠. 메가타는 제1차 한일협약 당시 경제 고문이 된 놈이고 1905년 초에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이 단행이 되는데, 화폐 액면가치, 실질가치, 그러니까 실질가치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전 오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갑화는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을화는
이전 오리를 일전으로, 병화는 고철 취급했다. 그래서 액면 가치를 고려하는 교환 방식이 아니지요. 조선을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한 수탈 정책이다. 식량 공급 기지 그러면 1920년부터 34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실시했던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일 것 같고요. 사업의 결과로 화폐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실제로 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으로 화폐 부족 현상 전환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아니 이거하고 공출제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 여러분 공출제는 1938년에 총동원령이 발표되고 공출제가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 문제로도 이거 아니라고 해야지요. 조선의 자본가 은행이 몰락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선의 자본가가 우리 백동화 가지고 있고 조선의 은행이 우리 백동화 가지고 있다가 그게 전부 다 고쳐야 되니까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정리 사업이 미리 될 걸 알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고쳐야 될 만한 백동화를 가지고 상간 오지 가가지고 농민, 어민들에게 뭐 집문서, 토지문서, 뭐 배문서와 받고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어민들 막 독약 먹고 자살하고 그런 그림이 그려진 시험 문제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출제된 바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문제. 다음 강령. 여러분 이 강령을 보자마자 1초 만에 이건 신간회다라는 걸 못 잡으시면 안 되죠. 신간의 강령입니다. 우린 정치, 경제, 각성, 단결. 단결이라고 하면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 단결하자.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타협적 민족주의자, 타락한 새끼들 일체 부인한다. 신간회 19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에 해체된 단체입니다. 60만 세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여러분 신간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이 60만 세 운동에서 사회주의계와 천도교계가 연대하죠. 천도교계는 민족주의계죠. 민족유일당 운동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간에 영향을 끼치죠. 아니 이것도 100번 한 거 아닙니까? 60만 세 운동은 신간에 영향을 끼쳤고 신간에는 광주 학생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여러 번 했던 거고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면 1911년에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고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연대했다. 정우회에서는 알고 계시죠? 민족주의자 조선민흥회와 사회주의자가 정우회죠. 그래서 정우회에서는 비록 부르주아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손치더라도 타락하지 않는 자들의 안에서 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했고 일제 민족 분열 정책에 대응하고자 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타협주의자, 타락한 민족주의자가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출연했죠. 이광수나 최링이나 최남선 때문에 분노하면서 물론 사회주의자들이 치안유지법에 적용돼가지고 여러 가지 탄압을 받으니까 자신들의 방패막으로 민족주의 일부랑 연대하려는 그런 술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제 민족 분열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음 문제.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치고 진전했을 텐데 이게 여러분 조선 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를 썼던 신체요. 특히 조선 상고사에서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역사다.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묘청이 서경천도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던 신채호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신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조선혁명서는 1923년에 작성했죠.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등을 통해 강도 일본의 통치를 끝장내자라고 했죠. 박은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벌써 1번 떨어진 것 같고 진단학회 연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34년이었고 이병도나 선진태 중심으로 진단학회가 만들어졌음을 알고 계시하고요. 역시 민족전신을 혼로 파악했으면 박은식이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박헌식 이렇게도 암기시켰고 그다음 민족 역사를 민족 정신을 얼로 파악했던 정인보, 정얼보 막 이렇게도 암기시키고 막 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이게 시기 순서인가? 좌우합작운동 46년 7월부터고 5월 10일 50총선이면 48년 5월 10일인데 선후관계 문제인가요? 제1차 미사 공동위원회 저야 여러분 바로 잡습니다만 46년 3월에 열려서 5월에 휴회가 됐죠. 그러면 가 이전이고요. 남북협상운동은 48년 4월이니까 정확하게 다 직전이니까 정답은 딱 들어갈 것 같고 46년 6월에 정읍발언이 있었고 그래서 7월에 한 달 뒤에 좌우합작운동이 있었죠. 이승만이 정읍에서 한반도 북쪽 땅에서 소련이 물러나고 남쪽에서만 나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이승만의 단정론이잖아요. 그 이승만의 단정론에 놀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운동을 출발했기 때문에 3은 가 직전이라고 보는 게 맞고 헌법 제정은 48년 7월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라. 15대 대통령, 18,
박근혜. 그럼 17 이명박, 16 노무현, 그 다음 김대중 15. 7대 대통령, 정확히 71년 대선에서 시민당 후보였다는 표현 같고, 여야 간 평화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상 그냥 최초의 정권 교체는 4.19 이후에 장면 내각 들어서는 거 민주당 정부니까 정권 교체예요. 그러나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된 건 97년 대선이고, 이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김대중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여러분, 금융실명제 93년 김영삼이죠? 넘어갈게요. 노벨 평화상 수상했죠? 햇볕 정책했고, 금강산 관광, 98년에 해로 관광이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육로 관광이 가능해지죠? 동그라미.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다. 여러분, 이건 노태우 북방 정책의 나름 성과라고 봐야죠. 92년 사항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막상 풀어보니까 작년 지방직하고 올해 국가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출제가 좀 돼줘야 돼요. 그래서 합격 점수는 그래도 90, 95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전체 난이도를 제가 중도로 한 칸 격상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 풀어보셨고 이 정도 스피드로 계속해서 문제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